감정 표현이 대단히 둔하다고 할까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좀 슬픈 일이었지만 몇 개월 전에 부친이 작고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일생 동안 맞이하는 일 중에서 가장 그 인간에게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주는 순간이었는데도 별로 표정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이 담담하게 일을 처리하고 개인적으로 앉아서 얘기할 때 보면 깊은 슬픔을 가지고 있는데도 겉으로 그렇게 별로 표시하지 않고 일을 잘 넘기는 것이 무슨 일을 했어도 그 나이에 그만큼은 성공했겠다 싶은 좋은 친구입니다. 선한 마음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고 부르고 또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은 그의 내면에 숨어 있는 그런 선한 마음, 여린 마음에서 연유하는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고집불통이긴 하지만은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생기기도 좀 그렇게 우악스럽게 생겼지만 고향이 경상도가 돼서 그런지 이렇게 남존여비 사상이 좀 너무 투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자들 좀 무시하고 사는 양반 같은 그런 생각 들어서 굉장히 어떨 때 기분 나쁜 때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자들이 그 양반을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나훈아 씨요, 남자끼리는 참 매력 있는 친구예요. 말하자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의지도 뚜렷하게 있고, 우리끼리 쉽게 얘기하면은 깡패죠 뭐. 아마 가요계에서는 나훈아만큼 쌈 잘하는 친구가 없을 겁니다. 가끔씩 그렇게 폭발하는 그 현장을 봤던 저로서는 참 쌈 하나는 일품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곤 합니다. 일단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의지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기백에 저는 대단히 매력을 느낍니다.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슬퍼 울지 마요. 이미 때 늦은 이별인데 미련은 두지 말아요. 눈물을 감추어요. 눈물을 아껴요. 이별보다 더 아픈 게 외로움인데 무시로 그리울 때 그때 울어요. 이미 돌아선 님이 미워도 미워 말아요. 이미 약속된 이별인데 아무 말 하지 말아요. 눈물을 감추어요. 눈물을 아껴
그리울 때 그때 울어요 그리울 때 그때 울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으로 가는 시의 임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훈 씨. 네. 제 밤으로 가는 쇼에서 이미 지난주에 그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사흘 동안 월, 화, 수 3일 동안요 스페셜로 나훈아 씨를 모시고 밤으로 가는 쇼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막 무시로를 아주 정감 있게 불러준 주인공 나훈아 씨를 다시 한번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뭐 나훈아 씨가 뭐 싸움을 잘한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좀 그 과격한 표현으로 뭐 깡패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무슨 얘기예요? 아니 근데 이상도 씨 인사도 안 안 드리고. 느닷없이 그러면 아니, 어때요? 아니,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특수 그러는데. 손님인데 얼마나 제가 화가 납니까? 네? 아, 그래서 손님인데. 제가 좀 과격 발언을 했나요? 예, 깡패라니 나오셨으니까 예. 손님은 인사는 소개를 해야죠. 해드려야지. 그래요? 지금 저 전영호 씨가 그냥 너무 그게 궁금해가지고. 하나씩 좀 저는. 네. 예.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물론 주인공 나훈아 씨 지금 이렇게 모셨지만은 한때 그저 이 연예 기자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나훈아 씨를 가장 가까이에서 참 접했다 그럴까요? 지켜보셨던 분입니다. 요즘에 뭐 너무나 뭐 명 MC로 명 DJ로 활약이 너무나 크신 분인데 이상벽 씨를 그래서 오늘 보다 객관적인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상벽 씨도 박수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물어보시라고. 아니 아까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깡패니 뭐 이런 네. 표현이 그게 근데 근래에는 좀 나훈아 씨한테서 그런 고백을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나요. 오늘은 뭐 어차피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저 듣지 못하셨던 얘기를 좀 아마 듣자고 저를 초대를 하신 모양이니까 네. 미리 양해를 구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무슨 소리예요? 그게? 아니 근데 좋은 얘기는 앞에서 다 했으니까 저는 지금 무시로를 부르고 지금 왔는데요. 예. 사실은 내가 인사를 할 기회도 안 주고 네. 이렇게 무슨 싸움 얘기가 처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그래요. 누가 그러면요. 뭐 싸움 얘기를 했었습니까? 이상벽 씨. 아니 뭐 이 오빠가 아니 먼저 뭐 가요계에서 예, 뭐 싸움이라면은 뭐 막 아까 그런 예. 얘기를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하러 나오겠습니까? 근데 도대체. 시작하자마자 너무 싸움 얘기를 나가면은 예, 예. 분위기가 아, 그래. 좀 그렇게 됐네. 네, 얘기 미안합니다. 좀 제 이렇게 탓입니다. 서서히 얘기를 하다가 어?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도록 아무튼 하죠. 네. 아무튼 사실은 네. 이상벽 씨하고 이제 이런 저 출연 얘기가 나왔길래 예. 사실은 제가 아무 소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어쩌면은 무슨 얘기를 하면은 네. 나가서 못할 얘기, 안 할 얘기 이런 걸 갖다가 못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아예 얘기를 안 했는데 역시 염려했던 대로 사실은 얘기할 걸 그랬습니다. 왜 싸움 얘기는 왜 나옵니까 처음부터? 아니 이상벽 씨 그러니까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그래요. 듣자고요. 예, 그래요. 좀 이따 조금 이따가 예. 이렇게 뭐 시작하자마자 사실 싸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싸움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됐는데 저 나훈아 씨 물론 노래하실 때 여러분 힘찬 박수 주셨지만은 이제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사흘 동안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 좋은 노래를 들려주실 주인공이거든요.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나훈아 씨를 좀 맞이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너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예. 저 우선 가수 나훈아 씨 히트곡이 지금까지 한 몇 곡이나 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 얘기할까요? 다 얘기하셔야죠. 몇 곡 정도나 되죠? 자, 사랑은 눈물의 씨앗, 네. 물레방아 도는데 가지마오, 강촌에서 예, 합친다, 너와 나의 다섯, 고향, 미남은 여섯, 고향, 일곱. 해변의 여인, 또 찻집의 행복을 고독. 끼는 마음, 찻집의 고독, 울긴내 오로 잡초, 18세 순위, 사랑, 그다음에 말릴게요. 예? 여기 이 정도에서 말릴게요. 아니 근데 그 수많은 히트곡을 어떻게 이렇게 저는 히트곡이 많은 것도 물론 놀랄 일이지만 그걸 다 외우고 계신 것도 전 깜짝 놀랄 일이에요. 다 내 새끼거든요. 아니 그럼 가사도 외우고 계세요? 그 많은 곡들을? 가사를 아마 지금 제가 손 꽂는 노래들은 거의 다 99.9%는 네. 완벽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가사도요? 취입한 노래가 2,000곡이거든요. 2,000곡. 2,000곡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네. 어떤 때는
택시를 탔는데 네. 어쩌다 택시를 탔는데 노래가 나오는데 저 노래인 줄을 모르고 아저씨 이거 누구 노래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본인이 불러놓고 이것도 모르고 앉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만큼 이 천곡 중에서는 모르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이 천곡 중에 모르는 노래도 집 있지만 한 번 해놓고 네. 한 번도 본인도 들어보지 못한 노래가 있거든요. 그럴 수도 그냥 있네요. 전혀 깜깜하게 잊어버린 노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가 부른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아저씨 이거 누구 노래입니까 하고 묻고 앉았으니 그것도 정말. 기가 막힌 노래시죠. 근데 그 아무튼 2,000여 곡을 지휘를 하시고 그렇게 많은 히트곡을 낸 게 사실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때문에 물론이죠.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로 이 자리를 빌어서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려야 될 것이 보통 이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는 잘 합니다만 네, 네. 정말 저 같은 경우는요 마음속 깊이 고마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네. 사실 우리끼리 얘기인데 노래 하나 히트하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렵죠. 어렵죠. 정말 여러분들이 보통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네.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건 뭐 어쩌면 운도 따라야 된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2,000곡 넘는 취입을 하고 네. 지금 갈무리까지 히트곡으로 쳐주신다면은 히트곡. 그럼요. 대단한 그러면은 히트곡이죠. 만 52곡째 히트곡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외우고 계세요. 네, 만 52곡. 네. 52곡째 히트다. 야. 대단합니다. 네. 가요 생활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하면은 만 27년 되는 것 만 같아요. 27년. 만 27년.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노래를 하시면서 정말 톱 가수로서 정상을 지키고 계시는데 정말 그 오랫동안 그 정상을 지키고 있는 어떤 비결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나훈아 씨가 말씀하시기 전에 이상벽 씨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좀 정확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나훈아 씨의 그 외부적인 이미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아까 제가 뭐 너무 좀 가격한 발언을 배우 전영호 씨가 야단하시는데 그대로예요. 이렇게 보면 곧 덤벼들 것 같은 불 맞은 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맞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그리고 남자들끼리 이렇게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좀 거만 끼가 잘 어울리는 남자. 그렇죠. 뭐 이렇게 거만 떨고 있는 게 잘 어울리는 남자예요. 겉으로 보기엔 그래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을 같이 무대에서 이렇게 접해보고 또 과거 올채 기자 시절에 접해보고 집에 가서 실제 생활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극성이 넘치는 남자. 그러니까 뭐든지 어느 분야에서든지 잘 된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한 가지씩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나훈아 씨한테는 그런 그 극성스러움이 지금까지 그 면면이 그 인기를 이렇게 이어오게 한 배경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네. 저 사무실 근처에 조그만 카페가 있어요. 저 직원들이 운영하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무들이 쭉 이렇게 실내장치 소품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나가다가 이제 왜 가로수 중간중간에 잘라내고 또 다른 나무 심고 그러잖아요. 잘라서 다 눕혀놓은 거예요. 지나가다 이렇게 보고서 가서 차 세워놓고서 이거 버릴 겁니까 물어보고 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그 돈 주고 사가지고 하다 세워놓고 밤새도록 얼굴에 페인트 다 물 때까지 앉아 칠하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돈을 아끼자는 것도 아니고 무슨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전부 자기가 해야 돼요. 뭐든지. 공연을 해도 연출에서부터 그 소품 조달에서부터 세트 페인팅 물론 전부 다를 본인이 해야 직성이 풀려요. 네.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연습벌레라는 얘기를 우리가 흔히 하는데 나훈아 씨가 공연 때마다 연습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진짜 죽으라고 연습해요. 그 연습량만큼의 인기가 이렇게 동행하는 게 아닌가. 네. 그 양에 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네, 이거는 정성하십시오. 너무 저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이걸 제가 정리를 해보면요, 다른 게 아니고 아주 평범한 데서 있는 거 맞죠. 왜 우리 경상도 말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죽기 살기로 한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그 왜 학교 다닐 때 우리 공부 열심히 해라 하는 얘기 있죠. 딱 그 말이 사회에도 딱 맞는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이제 깨부리는 사람보다는 항상 앞서갈 수 있다는 이론이 아주 맞는 것 같아요. 공연 보통 극장 공연 4회 공연하잖아요, 전에 그죠? 요새는 보통 하루 2회 공연하지만 그러면 이게 3일 정도가 되면 벌써 6회 공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거의 혼자 해요. 게스트 싱거 거의 없이. 그러면 마지막 날쯤 되면 지칠 대로 지치잖아요.
끝까지 다 조명 뭐 다 한 30명 모아놓고 마지막에 꼭 다짐하는 게 있어요. 죽이자이. 죽이자이. 근데 그런 그 프로근성 그게 같은 게 프로 정신이죠. 그런 게 무대에 잘 배어져요. 예. 보기 좋아요 그런 거. 바로 그게 나훈아 씨입니다. 그렇죠. 그 네. 나훈아 씨를 이제 우리 동네 어떤 아줌마, 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니고 어떤 아줌마가 꼭 소도둑 같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제가 아니고 아줌마가 우리 동네 아줌마. 뒷집 옆집. 네, 그쪽에 아줌마가 그러는데 외모는 남자 같거든요. 근데 이름이 훈아가 왜 훈아가? 여자 이름 같이 뭐 영아, 뭐 진아, 경아, 뭐 훈아. 그리고 또 이름이 좀 불쾌한 게 아직 교만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겸손하게 전영호입니다. 근데 나 훈아입니다. 이게 그런 이름이. 근데 본명인지 또 왜 본명이 아니면 왜 예명을 나훈아로 졌는지 또 그 이름에 대한 무슨 에피소드 있을 것 같아요. 네, 저기 원래 이름은 제가 나 씨가 아니고요. 네. 최입니다. 경주 최훈아. 최씨. 네, 최홍기입니다. 홍기. 최홍기인데 나훈아 이름을 제가 지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 성이 우선 제가 생각할 때 얕은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성이 좀 특별한 성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 기억이 근데 또 나씨가 우리 한국 성중에서는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그래서 나자를 하고 처음에는 사실은 최훈이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최훈. 예. 네. 근데 최훈 하니까 좀 딱딱해. 그리고 너무 좀 그 흔한 이름 같고 조금 특별한 이름이 좀 짓고 싶어서 나하고 훈자 하니까 아자는 그냥 나오대요. 저절로 나훈 하면은 훈아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훈아는 그냥 나와요. 그래서 나훈아로 했는데 네. 맨 처음에 제가 그 어디입니까 거기가 저 지금 동아방송 바로 뒤에 네. 그게 이제 그게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공개월이 있었습니다. 네. 그 프라이보이 씨 아시죠? 네. 그분이 그 사회를 보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처음 출연을 했어요. 네. 처음 출연을 했는데 처음 출연하러 이제 갔는데 이제 곽규석 씨는 프라이보이 씨는 무대에 계시고 그러니까는 쪽지를 보내가지고 신인 가수가 하나 왔는데 이 노래를 다음에 시켜야 된다 하고 프로듀서가 종이 쪽지를 건네줬어요. 그랬더니 프라이보이 씨 이렇게 딱 보더니 나훈아 사랑은 눈물의 씨앗 알았다고 이제 사인을 주더라고 프로듀서한테. 그러더니 이제 자 노래를 끝났어요 앞에. 자 이번에는 새로 나온 신인 가수 나훈아 양을 모시겠습니다. 그런다고요? 그러는데 그까지는 좋았어요. 네. 탁 내가니까 사람들이 까르르 웃는 게 뭐 시커먼 게 아까 말마다 소도둑이라고 그러는 무슨 나훈아 양을 모시겠습니다 했는데 이상한 사람이 나오니까 네. 그렇게 보면은 나훈아라는 이름이 처음에는 여자 이름 같았던 모양입니다. 그 60년대 말부터 네. 이제 나훈아 남진 대단한 라이벌 관계였죠. 예. 그때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라이벌 관계였는지. 그거는요. 네. 우리 이상벽 씨가 예. 아주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현역으로 기자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중간에서 싸움도 붙이고 예. 말리다가 또 이래 화해시키다가 뭐 싸움 붙이다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하나 당시에는- 읽을게요. 저기 예. 나훈아 씨가 하는 말이 예. 이상벽 씨는 그때 기자인데 깐죽깐죽하는 거로 유명하대. 그때 그랬죠. 사실 그때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요 나훈아 혹은 남진 이렇게만 저 책 제목에 올라오면 기본적으로 잡지가 팔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정 메뉴로 이 사람들 이름은 들어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나훈아 씨 집에 가서 저 문 앞에 가서 밤샘하고 하루는 저 남진 씨네 그 저 아파트 가서 밤샘하고 이 집은 또 수율이 살았는데 뭐 거의 매일 어떤 것이든지 새로운 것을 건져내야 할 의무를 가지고 그 당시에 기자 생활을 했을 때 그런데 숙명적인 무슨 라이벌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것은 뭐 저 그때부터 뭐 대단히 그랬던가 봐요. 뭐 영남 호남 아주 대칭돼요. 이쪽은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소장수계 통이고 소장수. 그쪽은 개장수, 저쪽은. 아니 그쪽은 이렇게 외모도 그렇고 좀 뽀얀 무슨 우유장수 우유장수. 이쪽은 저 불 맞은 소, 그쪽은 우유 짜는 소 네,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대칭되는 게 많아요. 성격적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하루 이 집에 나훈아 씨 만나가지고 남진 씨가 그 이상하게 말하대. 그러면 뭐라고? 그렇지. 글쎄 그렇게 꼭 말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아무거나 말해요. 기분 나쁘게 쓱 말해요. 네. 그러면 표정이 벌써 싹 달라져요. 그러면 저 남진 씨한테 가가지고 저쪽 가서 뭐 별것도 아닌 얘기를 했더니 되게 화를 내대. 싸움 시키는구나. 가서 이제 흔들어가지고 이제 쌈 붙으면 쌈났다 그러고 쓰고. 그다음에 이제 하루는 신문사에 불렀어요. 두 사람 악수하는 장면을 찍으려고. 둘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악수하는 장면 연출한다는 건 너무나도 어려웠고 남진 씨를 먼저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딱 앉혀놓고서 우리 편집국에서 차 한잔을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두 사람 10분 간격으로 신문사에서 화보 찍을 일이 있다고 오라고 그랬죠. 남진 씨는 미리 왔어요. 근데 우리 나훈아 씨는 오면서도 예감이 안 좋았던가 봐요. 싹 정확하게 스타의 그 공통점 있잖아요. 정확하게 나타나잖아요. 10분 딱 있는데 정확하게 탁 나타나요. 근데 남진 씨는 예측을 못했어요. 근데 이 친구 싹 들어오면서 남진 씨 탁 그때 서로 안 좋을 때니까 탁 보더니 저 친구가 있을 줄 알았다. 뭐라고 어찌하고 악수하자고 말이지.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악수하고 팔씨름하는 것도 찍고 담배 물으면 담배 라이터 하는 것도 찍고. 이제 그래 해놓으면 한 달 또 가요. 사이 좋은 기사로 뭐 또 화해하고 뭐 또 화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흥행 시즌으로 접어들게 되면 다시 또 어떤 이슈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시 또 벌어지게 하고. 서로 그 상승 효과 면에서도 도움이 됐다고 보고 독자들 나름대로 두 사람의 그 어떤 그 아주 그 라이벌 어떤 게임을 보는 흥미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남진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훈아가 있었고 또 나훈아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남진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럴 정도로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때를 우리 그 흔히 우리 이 속에서는 그 황금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그 얘기가 나서 그런데 71년인가 제가 기억하기에 그 당시 시민회관에서 나훈아 씨가 무대에서 열창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나시죠? 네, 71년도 맞죠? 71년. 맞습니다. 그때 무대에 병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훈아 씨가 노래하고 있을 때. 그때 그게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요 한번 붙여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흉터가 지금도 78방울 꼬맸거든요. 78바늘이요? 예. 우와. 네. 근데 그때 하도 오기가 나가지고 누가 채시아이라 할까봐 주사를 맞지 않고 그냥 생으로 집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로 떨어졌었어요.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여기 살이 여기 내려와서 덜렁덜렁 했었다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화장실에 가가지고 내가 붙여가지고 병원에 가기는 갔습니다만은 그때에 이 얘기는 한 20년 정도 뒤에 정말 나이 먹고 머리 허열 때 그때는 여러 가지를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도 지금은 그 얘기를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려도 아무튼 이게 그때 이제 뭐 누가 시켰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저는 아니에요. 있었거든요. 날 보면서 뭘 누가 다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얘기하기는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만은 무슨 노래 부를 때 이게 이렇게 됐었냐면은 찻집의 고독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 유명했잖아요. 그때 그 노래를 그것도 앙콜만 안 했으면 괜찮은데 앙콜로 찻집의 고독을 불렀었어요. 근데 올라올 때 왜 자동차 그 라이트를 받으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조명을 받고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올라오니까 그때도 전부 팬이 올라서 악수하러 올라오는 줄 알고 손을 내미는데 마이크를 저는 오른쪽으로 잡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오길래 왼쪽 손으로 잡고 악수하느라고 손 내미는데 느닷없이 뭐가 하나 들어오는데 뭐 퍽 소리 안 하면서 정신이 핑 돌더라고요. 도대체 근데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좀 별나기 운동도 하고 한 것들이 저를 살린 겁니다. 순간적으로 반사작용으로 나도 모르게 이놈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하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그냥 돌아서면서 한 차례 때렸어요. 나도 모르게 때렸어요. 때리고 났더니 밑에서 이 코미디입니다. 이게 지금 피가요 뭐 온 전신에 낭자입니다. 뭐 반스까지 흠뻑 젖었으니까. 그런데 밑에서는 이게 연극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 그래. 우리도 취재 기자로 현장에 있었는데 세상에.
그 상황이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고 쓰러지게 돼 있는데 네. 흉기를 맞았으니까 거기서 이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프닝 치고는 노래하고도 안 어울리고 찻집에 고독 이거 하다가 갑자기 뭐 이거는 좀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무대 대기실에서 그냥 뛰어 올라갔죠. 근데 그게 수습은 빨리 되대요. 지금 얘기가 그러는 생각하는 시간이 약 9분에서 10분이었습니다. 그때. 말이 9분에서 10분이죠. 무대에서 9분, 10분 한번 싸움 해보십시오. 3라운드 뛴 거예요. 3라운드.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저쪽은 가지고 있죠. 네. 깨진 병을 네.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는 한번 찌르고 나서 또 들어올 때 사실은 여기만 보이지만은 여기에 또 집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비키면서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불 켜라 그래도 불을 안 켜네. 해프닝인 줄 알고. 보이질 않잖아요, 잘. 네. 근데 자꾸 이 라이트는 나만 비치네, 저. 예. 그러니까 나만 불리한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봐가면서 치고받고 한 게 한 8, 9분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하여튼 정말 다행이에요. 아니 그걸 그렇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불행 중 다행이라고요. 그거 왜 그러냐면요. 예. 그 사람이 저 재표 가지고 하는 얘기가 예. 여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를 찌르려고 그래요. 왜 거기를? 이제 노래 아예 못하게. 말하자면은 성대를 찔러가지고 아예 노래를 못하게 아이. 목을 세상에. 찔러버리는 아, 거예요. 이 얘기 그만하자 이제. 아 정말. 그만하자. 아유. 예, 저 그러면 끔찍해요. 네. 사실 그 당시 기억을 머리에 떠올리기조차 싫으시겠지만은 아까 말씀하실 때 찻집의 고독을 노래하실 때라고 했죠. 근데요, 또 그- 찻집의 고독은 예, 예. 제가 잘 안 부릅니다. 그 생각 때문에. 진짜 무대에서 안 부릅니다. 근데 오늘은 그래도 오늘 여기서- 병 없어요. 네, 그러면 대신에 무대 나가시지 말고. 대신에 저서 시키지 말고 그럼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같이 예. 여기서 가족적인 분위기로. 네. 아주 그냥 예. 그다바 들었을 때 내 가슴 뛰고 있었지. 기다린 순간만은 꿈결처럼 감미로웠다. 약속 시간 흘러갔어도 그 사람 보이지 않고 싸늘하게 식은 찻잔에 슬픔처럼 어리는 고도. 사랑이란 이렇게도 해가 타도록 괴로운 것이라서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어. 가슴 저이며 기다려도 사랑이란 이렇게도 해가 타도록 괴로운 것이라서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어. 가슴 저이며 기다려요.
하였어. 마무리를 하라고. 아니 그 루루루는 저도 할 줄 아는데 왜 전화 안 시키세요? 손이 여기까지밖에 안 오니까. 그래도 그렇지 나 기분 나빠가지고 기분 나쁜 질문 하나 해야겠어요. 뭔데요? 아니 뭐 나훈아 씨가 또 한때는 뭐 대한민국의 최고의 플레이보이다 그랬었거든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또 전혀 딴청을 하셔 또. 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플레이보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냐 이거예요. 전혀 나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아 있잖아요 왜 그 저기 대전 8년 동안 있잖아 왜 그거 그 얘기 하시라고. 왜 공백 기간을 가졌냐 이거야 공백 기간을. 왜 쳐다봐요? 아니 느닷없이 왜 그 얘기가 또 나와? 아니 기분 나빠서 왜 나는 마이크 안 좋아 룰루루 할 때. 아까 룰루루만 했으면 이런 질문 안 해. 다시. 아니 됐어요. 그냥 늦었어요 이제 때는. 왜 그 대전 가셨냐 그죠? 곧 가가지고 8년 동안 이렇게 왜 공백 기간 갖고 뭐 그랬냐? 그 얘기는 지금 나와야 될 얘기가 아니고 글쎄, 또 제가 기분 원래 나빴기 때문에. 대본에도 없는 룰루루 얘기고. 때문에 지금이요. 나만 시켰어도 돼 룰루루를. 근데 이상벽 씨만 시키는 바람에 제가 삐졌어. 왜 삐진다고 그렇게 빠져? 그렇게. 자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요 대본에서 없는 얘기를 느닷없이 질문을 하니까 네. 대답하기가 참 그러니까 좀 생각할 여유를 좀 주고 네. 지금 네. 너무나 갑자기 여쭤보니까. 갑자기? 내가 우리 저 이상벽 씨나 예. 임성훈 씨나 요 전부 여기 계시는 분들 같이 예. 말을 잘하는 사람 같으면은 네. 바로 탁탁 튀어나오겠는데 예. 그래 느닷없이 질문하니까 내가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 얘기 언제 해주실래요? 그 얘기. 그러니까는 오늘 좀 이제 일단 좀 이따가 끝나고 끝날 때. 그렇지. 예. 네. 그래요. 룰루루 때문에 손해 보는 거야 지금. 룰루루 때문에. 그러면 좀 이따가 그건 듣고. 예. 저희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네네. 그렇죠. 조금 있다가 네. 룰루루 이따가 때문에.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 참 무대에서 오랫동안 그 무대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별의별 일이 많았었죠. 재미있는 일도 있었고 또 웃지 못할 일도 있었고. 진짜 아마 그 얘기하면은 밤새도록 하도 다 못할 얘기들 사실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방송이기 때문에 말 못할 얘기들도 많고 그래요? 네. 사실은. 그래요? 근데 한 2시간을 큰 공연을 할 때입니다. 네. 공연을 하는데 제 딴에는 막 폼을 잡고 2시간을 갖다가 공연을 이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도록 한 거예요 이제. 네. 근데 어째 자꾸 사람들이 웃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이 코미디언도 아닌데 어찌 이리 웃노. 그리고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도 앞에서 킥킥킥 하고 자꾸 웃어요. 그냥 2시간 동안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막 가르쳐 주는데 보니까 세상에 밑에 남대문을 열어놔놓고 2시간을 공연을 남대문을 열어놔놓고 2시간을 했어요. 모르셨어요 전혀? 몰랐죠. 그날 더웠어요? 조금 시원한 것만 느꼈지. 아니 더웠냐고요? 조금 시원하더라니까. 조금 시원한 것만 느꼈는데도 정말로 나는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안 감각이 되니까 둔하네. 근데 아니요. 남자들이 예. 허리 먼저 메고 지하크 올리는 지퍼 올리는 사람이 있고 예. 네. 습관적으로 이거 하면 지퍼부터 올려놓고 이거 매는 사람이 있는데 네. 습관이 똑같아요. 우리 같이 이렇게 공연을 하면서 한번 웃은 적이 있는데 네. 허리띠 먼저 매요. 저도. 어. 그런 다음에 나중에 지퍼를 올리거든요. 예. 근데 이거 허리띠 먼저 매고서 빨리 나와 그러면 뛰어나가느라고 이거 올리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 있으면 남자들은 전혀 남대문이 열렸는지 동대문이 열렸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노래하다가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감정 낸다고 쓱 앉을 때 쓱 벌어졌다 다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앞에 있는 어느 분이 이걸 발견했대요. 그럴 때 잠깐 빽빽하고 웃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몰랐지. 그래서 이제 한 분이 쫓아나와가지고 막 손가락질하니까 그때서 아니 눈치채고서 근데 아까서부터 아까 노래하실 때 앞에 계신 분들이 웃으시더라고 오늘도. 또 열렸어 지금. 또 열렸어. 세상에. 나는 그렇지 뜨끔뜨끔 한다니까. 네, 글쎄. 그러고 근데 그거를 올린 게 마지막쯤 가서 부른 노래가 잡초입니다. 잡초를 불렀는데 그러니까 잡초지. 그러니까 잡초지. 그걸 내가 요새 아니, 그만하고요. 얘기하면 한도 네. 끝도 없겠어요 정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추억으로 이렇게 너무나 얘기거리가 많으셔가지고 왜 우리 가수를 대표해서 제일 먼저 평양 갔다 오셨죠? 아이고 그 얘기하면 또 아니, 그 얘기는 한여름을 들어요. 걸리는데. 예? 그건 또 열이네요. 한여름 네, 큰일 났네. 근데 오늘 이거 들어야지 되는데 짤막하게 해도. 네, 이제
그때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때 올라갈 때 진짜 밤에 잠 못 잤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은 네. 지금은 덜합니다. 저 북쪽에 그 방송들이 나오기도 하고 네. 왔다 갔다 막 하고 하니까 네. 지금 덜합니다만 그때만 해도 네. 정말 못 가볼 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프리카보다 더 먼 나라입니다. 네. 바로 여기 있으면서. 근데 그날 넘어가는데 판문점에서 나오네. 예, 저게 더 나오네. 야. 예, 내 딴에는 네. 최고의 폼을 잡고 이제 올라간 겁니다, 저게. 네네. 근데 한 발짝을 딱 넘기니까 네. 세상에 이북인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또 내 쇠가 빠진다는 소리를 또 한번 나와야 되겠는데 저서 정말로 내가 노래를 불렀거든요. 네네. 불렀는데 박수라고는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아하. 노래 듣고 나서. 그쪽에서 공연하고 난 소감이 어때요? 우선 예술이 다르니까요. 예술이 근본적으로 기본이 다르니까 기본이 달라요. 그래서 우선 가서 나는 물론 인기도 없었고요. 그런 쇼는 처음 해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공연을 보고 북한 사람들 반응은 어때요? 예, 속으로는 뭔가 좀 놀랐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혀 이해를 못 하고요. 우선 그분들은 네. 저때 저 뭘 놀랐다고 그러냐면요. 네네. 저희들이 올라갈 때 이제 그 패션쇼처럼도 했고 현대무용이 올라왔을 때 남자들이 우통을 벗고 하고 했습니다. 아, 북쪽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네네. 우통을 벗는다는 거는 생각할 수가 없고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 그쪽에 이제 법칙처럼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갔다 오더니 이제 내 안내원한테 내가 물어봤습니다. 저 어머니 어땠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지요? 내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노래를 불렀으면은 인사라도 박수라도 쳐줘야지. 어째 박수를 안 치냐고. 그러면서 어땠냐고 그랬더니 아 님민들 얼굴 앞에 엉덩이를 들이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예술입니까? 이런다고. 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왜 무용하면서 뒤로 돌아서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네. 이북에서는 이렇게 저 사람들 눈 있는 대로 절대 돌아서 이 궁뎅이를 대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올라갈 때만 해도 정말로 올라가기 힘든 거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좀 속으로 이 사실은 북쪽에 고향이 계신 분들이 네. 가야 되는데 어떤 이유가 됐든 네. 간 게 좀 그래서 평양에서 개성까지 오는데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 못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는데 제가 곡하고 가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가만히 있자. 아, 그 곡이 참 뭐였죠? 평양 아줌마. 평양 아줌마. 저희가 그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자, 그러면 그때를 또 생각해 보면서 평양 아줌마를 노래 좀 평양 들어보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따라 지는 해가 왜 저다 짙은지 붉게 타는 노을에 핀 추억 천주름에 고인 눈물 하루에도 12번씩 그리운 고향 엎어지면 커다릴 듯 가까운 고향 어머니 아버지 흘러보는 평양 아침만
무심하게 가고 오는 그 세월이 타양살이 여연 반평생 가도 갈 수 없는 동영 내 고향 한내 친전선이 원수더라 대동강나 모양공원 불러보는 평양 아침마 어서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래 잘 들었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평양 아줌마를 이렇게 또 들었습니다. 예, 근데 아까 그 얘기 마저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예. 쌈 잘한다. 왜 잘하느냐 하면 그런 얘기 좀 자세히 좀 아주 그냥 잔인하게. 그럴까요? 네. 근데 그 지금 이 나이에 싸우는 얘기를 하면 본인한테 대단히 그 위신에 손상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야 관계없죠. 그냥 얘기하세요. 하여튼 그 제가 개인적으로 그 알기로는 예. 전과 기록에 7범으로 돼 있어요. 무슨 전과가요? 나훈아 이 씨가요. 폭력 전과 7범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7번. 근데 다 그냥 이렇게 야. 저 일정 기간 동안 들어가서 저 형무소 사례를 안 한 걸 보면은 정당방위라는 게 인정이 됐기 때문이겠죠. 아하. 근데 이건 좀 조금 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기왕 뭐 저 우리 이제 저 텔레비전 하려면은 무대 쓰려면은 기본적으로 분장을 하는 게 예절이잖아요. 그죠? 예. 맨 얼굴로 올라가는 게 오히려 팬 여러분들한테 대한 결례인데 분장을 하는 것을 가끔 뭐라 그럴까 남자로 세상 태어나가지고 왜 분장을 하지 하는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대요. 가끔. 그러니까 잠재적으로는 야성이라고 그럴까? 뭐 이렇게 튕겨져 나가고 싶은 그런 항상 이렇게 잠재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잔뜩 눌려 있는 스프링이기 때문에 누가 건들기만 하면 터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니까. 안 건드리면 괜찮아요. 안 건드리면 괜찮은데. 좀 떨어져 이제. 안 건드리면 괜찮아요. 그런데 네. 그런 것이 그런 야성이 아마 그렇게 잘 이렇게 우발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그러죠. 네. 친구처럼 이렇게 이제 좀 터놓고 얘기하는 사이니까 수양 부족이다. 난 그렇게 본다. 아무리 상대편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위치라고 그럴까 이런 걸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다. 이쪽 뼈 안 맞으면 이쪽 뼈까지 내놓을 건 없더라도 웬만하면 참으려고 애써라 그러는데 그런 그 야성의 어떤 퇴로 한 번씩은 이렇게 좀 몸을 풀고 싶은 기분이 들고 그러는가 봐요. 그런데 왜 싸움을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은 우다다다다 이렇게 싸우는 타입이 아니에요. 잠깐에 그러니까 번쩍하면 싸움이 끝나요. 그러니까 싸움은 참 쉽게 해요. 그냥 선천성 싸움에 관한 선천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 뭐 번쩍하면 잘못됐습니다. 끝나요 게임이. 상대편은 잘못됐는데. 누워 있고 이 친구는 이러고 위에 서 있고. 이야. 그런데 네. 예, 저 수양 부족이라는 얘기가 절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3일 내일 모레 출연할 때는 그 수양 부족에 관한 예를 들어서 내가 수양 부족에 대해서 공부를 뭘 했다 하는 걸 꼭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수양 부족도 있지만 절대 가수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보면은 옛날에는 참 못된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 공연하고 다닐 때 정말로 못된 사람들 많았습니다. 괜히 와서 왜 저 욕을 하면서 저기 우리 이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해서 와서 건드리고 와서 먼저 두들겨 패고 막 이래요. 그걸 옆에서 못 본 것뿐입니다. 저는 그걸 보고 막 참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약한 여자를 와서 예를 들면 누가 두들겨 팬다든지 와서 막 저기 괜히 무대 화장실에 있는데 와서 차면서 일어나 나가라 그러고 그러거든요. 그런 이제 그런 거를 네. 참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근데 그것도 참으라고 그러면 그것도 잘못됐다면 수양 부족입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상백 씨는 못 볼 걸 봐버렸습니다. 싸움하는 현장을 보셨죠? 그래가지고 명동에서 한번 이제 나하고 이제 취재 문제가 있어서 왔었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거기 또 못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지만은 그렇게 핏바람 먹는 식으로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누가 봐도 저거는 아이고 저 좀 때려 죽겠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걸 안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또 와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잠깐 기다려라 하고 이제 나는 이제 먼저 가 있고 있는데 보는지는 몰랐죠 저는. 근데 이제 잠깐 나는 일을 처리해 놓고 가려고 처리해 놓고 가려고 먼저 가 있으라 했는데 그걸 봤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공연 끝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조그만 사람 두 사람이에요. 좀 이렇게 땅땅 생긴 사람인데 그 전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남자 끝나고 이제 다음 무대로 옮겨갈 판인데 딱 붙들고 전 그 저 대사도 안 잊어버려. 갈라묵자이 갈라묵자이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내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지금 무대 의상 입고 있는데 뭘 웃자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차피 한 번 할 것 같은 분위기가 딱 들어요. 그럼 우리 이제 드디어 이제 괜찮은 적어도 원고지 한 20매 분량의 사건이 터지는구나 자세히 볼 판인데 불나면 부채질하는 기분으로 딱 볼 판인데 의식을 하고 자꾸 먼저 가 있으래요. 위에 올라가 있으래요. 저 위에 올라가 있는 척하면서 내려와서 이렇게 봤는데 이제 이 친구는 먼저 올라오고 그 친구도 이제 위로 이렇게 맥없이 따라와 그러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딱 적당 간격이 딱 되니까 그거 무슨 도장에서 배운 건지 하여튼 돌려차기로 딱 하니까 일단 판이 끝나요. 금방 끝나요. 하여튼 항상 게임이 끝나는데 속으로 걱정은 그렇게 했으면 내일 그 무대에 가서 어떻게 노래를 하겠는가 그 말. 내일 걔들이 하는 말이 그건 무서운 것 같은 내 오늘 하지를 않지. 그래도 그 다음에 우리는 궁금해서 갔더니 또 노래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기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그 당시에 너무 거칠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빌고 무릎 꿇고 돈 다 내놓고 그때는 거칠었습니다. 그러기 바빴을 거예요. 한 70년대 초반부터 80년대 한 중반까지 아주 아까, 극성기였었어요. 정가 치범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근데 얘기를 다 그게 들으면 기록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죄를 지은 그게 없으니까 이거는 절대로 무슨 내가 뭐 전과 기록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한 번에 이제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또 이제 막 사람 못되게 굴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주 진단이 나왔어요. 싸움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경찰서에서 해보니까. 저기 뭐 죄진 거 있습니까? 지금까지 뭐 죄진 거 있습니까? 그래서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뭐 도둑질 한 적도 없고요. 뭐 아시다시피 제가 뭐 그럴 이유도 없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잠깐만 기다려 보시오. 득득득. 벌써 이번에 7번째인데요. 딱 이러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일단은 예를 들어서 벌금형이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다 나오더라고요. 기록은 저희가 얘기 하나하나 들으면은 정말 한두 끝도 없을 그래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오늘 첫날입니다. 밤으로가는 쇼에 이제 내일 모레 3일 동안 이렇게 이어지는데 오늘 나훈아 씨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오늘 못다 한 얘기는 이제 뭐 내일도 있고 아니 모레도 그거 저기 있고. 아까 대전 그건 해야죠. 대전 얘기는 이제 마저 해야죠. 대전 그 8년간의 공백 그 얘기는 이제 하고 넘어가셔야지. 아니 근데 오늘은요. 오늘은 아니 내가 오늘 끝나고 예. 내가 안 할 사람 같으면은 예. 뭐 지금 뭐 다구쳐도 되는데 예.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는데 내일 하겠다. 그렇지, 하시겠다. 내일이요? 네. 일단 내일로 그 믿어도 돼요? 내일. 믿을까요? 몰라요. 전 내일부터 안 나와. 불안해. 나오세요 좀. 이제 아니 재밌는 그러면 저 내일은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일은요? 내일 제목을 하나씩 정하고. 내일은 청바지와 풍짝입니다. 청바지와 풍짝 풍짝이 뭔가? 무슨 뜻이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풍짝? 그건 내일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도. 네. 그럼 내일 두 가지예요. 네, 내일 풍짝하고 대전. 청바지와 풍짝. 네, 청바지와 대전과 풍짝. 네. 네. 자, 그러면은 내일 이 시간을 여러분 또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훈아 씨를 모시고 이렇게 저 노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곡 들으면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고. 그리고 오늘 나와주신 이상벽 씨에게도 네. 또 감사의 말씀을 그러면 드립니다. 이상훈 씨에게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나훈아 씨의 노래를 한 곡 들으면서 저희는 내일 네. 밤 10시 5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노래 부탁드립니다, 나훈아 씨.
머리 치우게 되어 추억을 지우며 사네. 세월은 흐르고 떠흘러도 종점은 나도 몰라. 우리는 서로가 피차가네. 오해로 산 인생길. 어제는 웃기도 하고 오늘은 울기도 하고 눈물이 치우게 되어 아픔을 달래며 사네. 세상은 돌고 또 돌아가고 멈추지 않는 건 나도 알아. 우리는 서로가 피차가네. 약속도 없는 인생길. 청춘은 원하던 원치 않던 물처럼 멋대로 흘러가고 우리는 서로가 피차가네. 비치고 갈 인생길. 비치고 갈 인생길. 비치고 갈 인생길.